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안의 김현익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업상 또는 일상생활상 돈이 부족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도 해당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형사상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상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돈을 갚지 못해서 2심 재판까지 사기죄로 쭉 인정되었다가 갑자기 대법원에서 사기죄가 부정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처남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좀 빌려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이웃에 거주하면서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김 씨에게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 그리고 곧 변제하겠다라고 해서 김 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변제하기로 한 날에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 즉 1심 법원은 여행사가 돈을 빌릴 당시 이후 시점까지 모두 포함해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안 좋은 상태였고 아내와 남편의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아내와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에는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담보권까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대여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었고요.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지언정 형사상 사기죄까지 성립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피고인인 아내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거주하던 빌라에 대해서도 2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 아내와 남편의 전체적인 재산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아내와 남편에게 결국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셨는데 나한테 그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면 과연 사기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돈을 빌린 시점 자체에 경영하시던 사업체가 경영 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다. 즉 채무 불이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정도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기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